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프로 선수, 뭐 최경주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의 클럽은 피팅한 채다라고 보시면 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렌 스탐이 캘로웨이 쓰는데 그게 피팅이냐? 이제 제가 피팅의 범주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채를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사실 피팅인 거죠. fit 맞춘다는 뜻이잖아요. FIT 맞춘다 하는 뜻이니까 fit. 그래서 이제 셰프트를 또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타이거 우즈가 지금 나이키 쓰나요? 뭐 소렌 스탐이 캘로웨이를 쓴다 그러면 그 셰프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은 같을 수가 있죠. 뭐 최경주 선수가 SQ 뭐 사각 우드를 쓴다. 그 헤드는 같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꽂혀 있는 셰프트는 겉은 같습니다. 겉은 같지만 거의 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후지꾸라 셰프트가 거의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거의 에러가 없습니다. 후지꾸라. 일본에 있는 그 회사인데요. 그 뭐 세계적인 뭐 3대 이제 이런 셰프트들 옛날에 있었죠. 이런 셰프트들. 그러니까 3대 셰프트사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후지꾸라, 뭐 미쓰비시 레이온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역시 후지꾸라는 탁월합니다. 조금 기술의 어떤 조금 그게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채가 많습니다. 후지꾸라의 셰프트 모델이. 그런 것들 중에서 뭐 A라는 선수한테 딱 적합한 것들을 골라서 거기다가 프린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기성체에 꽂혀 있는 그냥 그 회사의 브랜드인 채, 뭐 캘로웨이인데 캘로웨이가 써 있거나 테일러메이드인데 테일러메이드가 써 있는 채의 셰프트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골프 클럽을 만드는 회사들이 클럽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케팅만 하는 거죠. 뭐 미주노에 가면 헤드를 만들고 셰프트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나이키는 골프 말고도 어느 제품이든 공장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다 하청 주고 브랜드만 갖고 마케팅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 이거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 있으면 우리 최영 프로도 거기 나오셨지만 샌디에고 가면 미국의 골프 메카라고 칼스바드라는 데 공장이 다 있습니다. 뭐 타이트 미국채라는 브랜드는 거기 다 있어요. 가면 공장에 이런 거 만드는 거 없어요. 공장에 이런 거 없고요. 조립 라인만 있습니다. 멕시칸들이 딱 앉아가지고 어디선가 온 부품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중국에서 온 겁니다. 이제는 골프채가 다 중국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뭐 중국제는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산업을 좀 더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돼서 프로 선수들의 채는 100% 피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피팅의 범주는 뭐냐? 클럽 메이킹. 클럽 메이킹은 기존의 클럽 피팅을 하기에 적합한 헤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헤드를 선수의 어떤 능력이나 뭐 결국은 이거죠. 신체적 조건, 스윙 능력에 맞춰서 헤드부터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나이키 골프채로 피팅할게. 그러면 완벽한 피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드 종류도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헤드 종류의 디자인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치는 능력, 뭐 탄도가 높다, 낮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성에서 가장 적합한 그 스윙,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 분포가 되어 있는 헤드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피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스윙 강도 뭐 이런 거를 봐서 셰프트를 결정하고 그립도 결정해서 그거를 완전히 조합해가는 게 완벽한 의미의 이제 클럽 메이킹이죠. 채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채를 사가지고 셰프트가 부러졌거나 혹은 뭐 나 조금 이게 강도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다시 낄 수 있죠. 리셰프팅 한다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피팅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튜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채를 그대로 놔두고 물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납을 단다. 뭐 로프트를 꺾었다. 라이를 바꿨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피아노를 놔두고 피아노 강선을 조율하듯이 튜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클럽 피팅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클럽 리페어. 여러분들 뭐 채 망가지면은 뭐 고쳐주세요 할 때 그거를 사실은 고치기 전에 제대로 된 곳이라면 고치기 전에 물성과 고친 후의 물성의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치는 과정에서의 물성이 변하거든요. 그 변한 것을 사실
골프 좀 알고 잘 치시는 분한테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왜 공이 이상하게 안 맞지? 이상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셰프트는 제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제조 과정을 보면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 똑같은 거 뭐 이거 프로포스 75 그냥 똑같이 껴줘. 그래도 물성이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피팅을 했을 때다. 만약 클럽에다가 납을 붙였다. 혹은 그립이 다 닳아서 그립을 바꿨다. 그러면 테일러메이드 채에다가 테일러메이드 그립을 바꾸지 못하죠. 잘 없죠.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은 뭐 골프 프라이드 그립을 바꿨다. 물성이 바뀔 수 있다. 조그만 물성이 바뀔 수 있는 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조금 주변에 클럽 피팅을 좀 하는 분들한테 가서 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립을 그런 데 가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립의 사이즈, 그립의 두께 이런 거, 그다음에 스윙 웨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4g이 바뀌면 스윙 웨이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굉장히 무게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체 좀 망가뜨려줘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윙 웨이트이 공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피팅을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좀 주관적으로 보느냐? 그 사람의 거리를 보내는 능력, 정확도, 탄도, 백스핀, 감. 예, 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낚싯대 비싼 거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기가 잘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잡혔을 때 땡기는 맛이 좋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셰프트의 그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제가 피팅을 해보니까 역시 얘가 끝내주더라 이겁니다. 잘 맞았을 때 어디든 스위스팟이나 센터를 안 맞으면요. 아무리 셰프트가 할아버지로 좋아도 안 좋은 겁니다. 센터를 못 맞추면 감이 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쓰고 있는 저도 지금 그게 꽂혀 있는데 NS 프로 저는 950이 꽂혀 있는데 NS 프로라는 셰프트 있죠. 그죠? 경량 셰프트. 원래 셰프트는 경량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셰프트 자체가 스틸 셰프트가 무겁다라는 뜻인데 그걸 조금 낮춰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가서 보시면 50대, 60대 노인네도 다 그냥 스틸 씁니다. 거의. 그리고 그 스틸은 경량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경량 셰프트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NS 프로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그냥 만든 거죠. 그냥 전통적인 다이내믹 골드의 R300은 무거워요. 한 130g 되고 이거는 80g밖에 안 되잖아요. 좀 비겁한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60g 정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쪽으로 가까워졌지만 뭐 물론 토크에 대한 그게 있지만 그거 30g 더 무겁다고 해서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성은 상당히 좋아요. 저는 지금 엘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안 펴지거든요, 이상. 그래서 이제 이건 펴지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바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쓰는 드라이버에 무슨 게 꽂혀 있냐면요. 혹시 NS 프로 그래파이트가 있습니다. NS 프로인데 니폰 스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NS 프로. NS 프로에 우리가 스틸 셰프트가 있는 건 아시는데 철강 회사니까 그래파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누가 쓰고 있냐면 똑같은 거를 캐리웹이 이걸 꽂고 있습니다. 이 셰프트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좋아서 그냥 저는 이제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셰프트를 자꾸 바꾸는데 새로 나오면 그래도 내가 공 칠 땐 이거 쳐야지. 그래서 이건 하고 이제 테스트 용도는 따로 놔두는데 이런 셰프트도 있더라.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NS 프로에서 이런 그래파이트 셰프트가 출시가 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러요러한 느낌. 그래서 감을 얘기하면서 요런 좋은 셰프트들, 좋은 셰프트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셰프트가 스위스팟에 맞았을 때 상당히 필도 좋고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더라.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 후지쿠라 셰프트가 제일 비싸봐야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제일 비싸게 뭐 그냥 4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원가 조금 더 싸겠죠. 프로 선수들 셰프트가 1000만 원이라도 바꾸겠죠. 1억이라고 해도 바꿀 사람 많습니다. 1억이면 너 오비 하나도 안 난다. 그럼 바꾸겠죠. 1억이 돈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40만 원은 우리 아마추어한테 돈 아니다 이겁니다. 드라이버 1년에 몇 개씩 바꾸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셰프트들. 그래파이트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후지쿠라가 장착되어 있는 셰프트들은 상당히 가치가 조금 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한 5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시다 보면 이거를 해가신 분들은 전화가 잘 안 온다. 잘 치고 있으니까 전화 안 오는 거거든요. 안 맞으면 전화 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 쓸 만하다. 그리고 요즘은 메이커들도 야가가지고 이런 게 꽂혀갖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브랜드를 바르면 몇 푼 안 하거든요. 3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후지꾸라에서 살려면 뭐 한 50불에서 한 100불은 안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원가의 10배, 뭐 몇 배를 들여서 채를 만들면 그게 몇 푼이 되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거 들인 만큼 더 가격을 올릴 수는 없죠. 뭐 요즘 드라이버 잘 돼봐야 100만 원 이상 잘 안 하니까. 옛날엔 막 20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알면서도. 그래서 셰프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명한 셰프트 메이커들이 만들어내는 셰프트와 그냥 기존의 골프채를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셰프트.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값 차이가 좀 납니다. 별로 뭐 별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긴 똑같으니까. 그러나 공을 좀 치시는 분에서 공이 잘 맞았을 때 퍼포먼스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클럽을 분석할 때의 네 가지 요소, 클럽의 무게, 길이, 강도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드린 부록에 요 네 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넘어가죠. 좀 오래 걸렸네요. 좀 빨리 가면서 좀 실무적인 거, 질의응답, 여러분들 채 이런 좀 그 현실적인 얘기 좀 많이 해봅니다. 클럽 헤드 디자인이다. 뭐 제가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클럽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유명한 골프 회사들, 그래도 좀 세계적으로 유수한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은 R&D와 마케팅, 요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제조는 안 갖고 있다 이거죠. 뭐 나이키나 캘러웨이나 타이틀리스트나 R&D에서 클럽 디자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메이커를 참 얘기하기가 뭐한데 많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인 것처럼 돼 있는 한국 회사들. 혹시 아세요? 나는 일본 회사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회사들. 예, 그런 것들은 디자인 기능이 없습니다. 디자인은 R&D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생산국에 가면 헤드가 널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헤드입니다. 제 헤드. 제가 디자인한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LA 기어라고 있는 것은요. 이건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프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와 셰프트와 그립 있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는 100% 중국이다. 옛날에는 일본이 압도적이었다. 일본이 잘 만들고 미국도 있었습니다. 핑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국에서 일부 만들어요. 핑 헤드. 예, 이제는 못 만드는 겁니다. 저게 굉장한 공예산업이거든요. 뭐 쇠 깎고 뭐 하는데 주물이고. 그래서 이 헤드와 셰프트 그립은 공장이 분명히 다른 데 있습니다. 골프채지만 공장이 헤드는 이렇게 쇠 깎는 회사 조그만 공장에 가면 있고 셰프트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같은 거 취급하는 공장에 가 있는 거죠. 그립은 고무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한 메이커에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 가서 제가 너네 갖고 있는 모델 좀 내놔봐. 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 모델은 기존에 옛날에 어떤 유명 메이커들이 썼던 것이 특허가 완료된 거. 그 다음 자기들 나름대로 뭐 오픈한 거. 이 헤드가 기가 헤드입니다. 이게 기가 헤드였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제가 사업한 건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갔습니다. 가갖고 너네 헤드 싹 내놔. 그랬더니 이거 딱 보니까 기가하고 너무 그때 기가 잘 팔릴 때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 기가한테 걸리겠다. 그랬더니 이 기가 거 맞다 이겁니다. 그럼 기가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거 기가 거 아니야. 오픈 모델을 기가가 써서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마치 기가가 디자인한 것처럼 됐다. 제가 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제 생각이 안 나네. 막 풀세트 같은 거 하면서 뭐 일본에서 왔다 그거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있네요. 샤프트 공장을 갔습니다. 가서 물성 저는 이제 피팅을 했으니까 물성 좀 줘봐. 그래서 튕겨서 이거 됐다. 이걸로 그러니까 레귤라에다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런 브랜드를 찍어줘. 예, 이게 굽습니다. 이게 그냥 도장 뻥 찍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샤프트를 만들고 도장을 하고 이 저희가 준 디자인을 도색을 해서 코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샤프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립을 가가지고 그립 공장에 가서 그립 LA 기어 찍어줘. 그리고 저는 LA 기어가 옛날에 유명했던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이걸 제가 라이센스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야 이거 내가 좀 쓰자. 골프채로 내가 출시를 할게. 그리고 뭐 얼마당 얼마 로열티 줄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도 그런 식인 거죠. 필라가 골프 회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필라에 가서 라이센스를 산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뭐 브랜드 중에 좀 라이센스를 할 만한 게 있으면 라이센스 사업하셔도 되는 거죠. 팔 수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BMW가 만약에 골프채로 라이센스 준다면 BMW 골프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출시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메이커들은 그걸 R&D 기능부터 해서 마케팅 기능을 가진 거고, 요렇게 하는 거는 단발적으로 한번 해서 뭐 카자 얼마든지 골프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500세트만 한 200세트만 만들어서 카자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카자 주고 찍으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드라이버 헤드가 적지는 마세요. 드라이버 헤드가 아무리 좋아봐야 20불이 안 넘습니다. 20불. 그 다음에 우드는 한 5불 정도밖에 안 해요. 5불. 그 다음에 아이언은요, 2불. 헤드, 2불. 그 정도 되고요. 이 셰프트,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런 메이커들 아니고 좀 심하게 해서 뭐 나이키, 캘러웨이, 뭐 테일러메이드에 꽂혀 있는 채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 바이 후지꾸라. 이런 건 후지꾸라에다가 요걸 좀 생산해다오 한 거예요. 후지꾸라의 모델을 산 게 아니라 너네 요 스펙을 주고 요걸 좀 싸게 해서 만들어다오. 그래도 어쨌든 후지꾸라로 만들었으니까 뽀대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면 요게 2불이 안 넘습니다. 요게. 죄송하죠. 플라스틱인데 안 넘어요. 이게 넘을 게 없거든요. 그립은 40센트입니다. 그러면 채 하나가 10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프채 하나가 10불이 안 된다. 10,000원이 안 돼. 그러니까 골프채 풀세트가 제가 했던 경험으로 헤드부터 풀세트죠. 드라이버 헤드, 3번, 5번 헤드, 셰프트 다 그립까지 100불이 안 넘는 겁니다. 100불이 안 넘었어요. 그럼 10만 원이 안 넘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요.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죠. 뭐 나이키나 테일러메이드가 팔고 있는 가격이 이거라면 이거보다 더 싼 거죠. 이런 거품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알면 참 황당해요. 자동차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차이가 크죠. 그죠? 그러면 요게 다가 아니죠. 이게 가죠. 물류를 타고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나더 코스트가 더 발생을 하죠. 요거는 순수한 원료에 대한 이 컴포넌트에 대한 원료이고 제가 했을 때는 이게 100불 들었고요. 일본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 공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노니 마루망 마제스티라는 공장이 그거 제가 한 800만 원 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보냈습니다. 받습니다. 걔네는. 뭐 돈 주면 받는 거니까. 조립비가 같았어요. 내가 얼마에 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00불 들었습니다. 풀세트를 조립하는데. 그러니까 부품만큼 들었어요. 200불 들었어요. 저는 골프채. 여기 와서 물류비에 관세 들이니까 어나더 100불이 들었어요. 300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백은 여기서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골프채를. 그래갖고 50만 원에 그냥 남 주면 됩니다. 안 팔면. 그럼 내가 골프채를 내 뭐 이름 딱 새겨가지고 한 100세트면 받아주거든요. 그래갖고 다 주면 됩니다. 그냥. 내 그냥 문화생들 뭐 내 친지들 골프채 하나에 한 50만 원. 근데 요즘은 그게 더 싸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풀세트가 막 70만 원, 80만 원대 나오죠. 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가짜가 아니고요.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100불을 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옛날엔 특소세가 있었어요. 제가 할 때는. 특소세가 없는 겁니다. 거의 이 안에서 쫑이 나는 겁니다. 골프채 자체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떼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 한 6, 7만, 20만 원 떼면 내 손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립해버리면. 그래갖고 70만 원 받으면 이것도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현실인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대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아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내가 쓰는 채도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네. 그런 의미지 산업을 제가 이렇게 뭐 나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 건 알자, 우리가. 제가 그래서 맨 앞에 보면 맨 앞장에 우리 소비자, 요즘 소비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얘는 아직도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다. 저도 피팅하면 이런 소리 안 해야죠.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다. 요즘 뭐 이상하게 뭐 진실 공방도 많지만 알 건 알자.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클럽이 이렇게 헤드가 복잡한데 뭐 모양도 많고 저는 이렇게
소위 말씀 여러분 아시겠지만 캐비티 백 뒤에 파진 거죠. 캐비티 충치다는 얘기죠. 충치 이빨이 충치가 났다 이런 겁니다. 캐비티 백 머슬백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캐비티 충치라는 얘기거든요. 이빨 빠진 거. 그러니까 뒤가 푹 파졌다 이거죠. 뒤가 파지고 또 안에 파진 거 있죠. 언더컷 예, 캐비티 언더컷 모드예요. 이런 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저 뒤에 표에 보면 5번 아이언은 사람들이 야, 이 체 되게 무겁다. 이 체 되게 가볍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5번 아이언은 250g이에요. 250g이에요. 그리고 7번 아이언은 그로부터 7g이 무거운 264g이어야 합니다. 예, 그냥 뭐 마음대로 야, 이렇게 무겁게만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골프채가 안 만들어져요. 피팅을 떠나서 골프채의 물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채 헤드가 무겁다 가볍다는 상대적인 겁니다. 셰프트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아까 얘기한 그립을 가벼운 걸 끼면 여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의 상대적인 스윙 웨이 때문에 무거운 거지 얘가 터무니없이 무겁거나 드라이버도 그렇지 않습니다. 197g입니다. 헤드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g밖에 안 납니다. 그럼 197g 뭐 플러스 마이너스 2g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g은 메이커가 이 헤드를 만들어줄 때 편차를 받습니다. 요걸 못해. 2g 못 줘. 그럼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버려야 되니까. 다 그런 거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는 동안에 값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97g대로 되기 때문에 200g, 50에서 60g, 그립 50g, 그러니까 300g 나오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더 무겁고 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거냐? 결국은 무게중심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네. 이놈을 머슬백으로 하면 뒤에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g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머슬백들 보면 헤드가 작은 겁니다. 왜? 250g의 소재를 갖다 분포하려니까 머슬백의 조건에서 그러면 이게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밑을 파버리면 클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얇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을 두껍게 하면 이쪽이 얇아지는 거죠. 같은 250g을 어떻게 분포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밑을 이렇게 밑에다가 많이 하면 공이 뜨겠죠. 중심이 내려가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설계를 어디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 이거는 저중심 설계라서 골프의 초보자들이 치기 간편하다. 맞습니다. 공을 잘 못 띄우는 사람 많거든요. 전 세계 5, 60%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 잘 치는 거지 전 세계에서 5, 60%들이 공이 안 뜹니다. 공이 자꾸 굴러갑니다. 굿샷이 굴러간다 그러죠. 뭐 나이스 샷이 날아가고 공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공이 좀 더 뜰 수 있게 역학적으로 피봇의 위치로 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이렇게 쳐더라도 공이 좀 뜰려니까 얘를 띄울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무게중심 설계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클럽 헤드의 종류 및 이 성질은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럽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뭐 머슬백이 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머슬백이니 뭐 구즈넥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름은 뭐 트래디셔널, 컨벤셔널, 로우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는데 옆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 차가 요건 것 같대. 예,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만 하나 좀 배울까요? 옵셋. 옵셋이 뭐 많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옵셋. 옵셋은 뭐냐면 이 셰프트의 이 앞에서 이 리딩 엣지라 그러죠? 리딩 엣지. 맨 앞에 있는 이 리딩 엣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앞쪽으로 나와 있느냐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임팩을 하는 순간을 이렇게 이제 임팩을 밑에서 했는데 이렇게 만약 임팩을 한 거를 이렇게 보면 제 손이 여기 있을 때 공이 맞는다면 항상 손이 이렇게 있을 때 공을 맞는다면 저 헤드가 조금만 뒤에 있다면 리딩 엣지가 조금만 1mm, 2mm만 뒤에 있다면 공의 타점이 다른 거죠. 내 손은 여기 왔지만 좀 더 있어야 맞는 거고 아마 이게 그 옵셋이 앞쪽으로 있다면 손이 이 지점에서 공 때릴 때 도달하기 전에 공의 얘가 닿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옵셋은. 그러면 옵셋의 정도가 심한 것. 옵셋의 정도가 심하다는 건 들어온 겁니다. 안쪽으로. 공치기가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머슬백들 옛날에 프로 선수들 조그만 헤드에 뒤에 빵빵한 것들 보면 약간 옵셋이 아니라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보다 블레이드라고 그러는데 뒤로 돼 있는 거는 공치기가 편하죠. 그 대신 타점이 뒤에 있기 때문에 탄도가 낮습니다. 옵셋은 탄도가 높지가 않고 탄도가 낮아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뒤에 맞는 거니까. 앞에서 먼저 때리고 나가야 공이 뜨는데 내 손이 나간 다음에 하면 아무래도 클럽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탄도가 낮다. 그러니까 탄도가 낮은 거를 옵셋은 공치기가 좋으니까 그럼 공치기가 좋게 만들고 옵셋으로 만들고 탄도가 낮으면 중심 설계 밑으로 빼자. 그럼 공이 뜰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채가 디자인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미즈노가 나이키가 테일러메이드가 요번에 무슨 뭐 A라는 모델을 출시할 때 전 세계 수에 어떤 타겟을 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럼 요 어떤 타겟들의 공치는 모양이 뭐냐? 그 사람들은 뭐 공이 우측으로 휜다. 슬라이스가 많은 타겟을 이번에 위해서 나와야겠다. 그럼 슬라이스가 안 나게 헤드 모델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라이스가 안 나게 스윙 미케닉을 고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가 아니고 전 세계의 핸디캡 18이 5%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만 많은 거지. 없어요. 미국 가서 보면 핸디캡 18 미만이 없어요. 다 그냥 굴리고 치는 거지. 그리고 청바지 입고 그냥 그렇게 치는 게 골프입니다. 우리처럼 막 빡세게 막 공 백스핀 넣고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슬라이스가 들나게 하려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 슬라이스 고치기 싫다. 연습장 가기도 싫고 그냥 조금만 들났으면 좋겠다. 그럼 요거 바꾸면 되는데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메이커가 그런 결심을 하면 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이 채를 사줘야 된다는 그게 있죠. 이쪽의 무게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이쪽의 무게를 이쪽으로 중심 설계를 하면 때릴 때 이쪽이 가벼우니까 헤드가 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날 때 납을 붙이는 거를 여기다 붙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붙여야죠. 슬라이스가 난다고 자꾸 여기다 붙이면 중심이 이쪽이 더 무겁잖아요. 더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류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 이쪽에 붙이면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옵니다. 내려오겠죠. 이 무거운 쪽하고 서로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닫을 수 있다는 얘기죠. 로프트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설명했지만 납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로프트가 닫힙니다. 로프트가 닫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0.5도짜리인데 때릴 때 얘가 만약 14도로 맞는다면 그게 1도나 2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펙티브 로프트가 바뀐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도, 2도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도 그런 거 잘 모를 때 에스야드 한참 유명할 때 있습니다. 130만 원 정도 했을 텐데요. 96년도 7년대. 이 노인네들이 0.5도 때문에 드라이브를 바꾸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좋은데 로프트가 한 1도만 낮았으면 좋겠어. 공 굴리고 싶어갖고. 공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공은 떠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반품은 안 되니까 새로 사는 거예요. 4g짜리 납을 여기다 하나만 붙이면 로프트 1도는 그냥 꺾이는 겁니다. 100몇만 원이 그냥 절약되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는 폭을 들 거고. 그래서 우드나 아이언의 헤드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하냐 하는 것은 중심 설계고, 중심 설계에 따라서 스윙의 미케닉을 바꾸지 않아도 구질을 개선할 수도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이커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제품 출시할 때 보면 샤프트 얘기를 많이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에 하면 샤프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칠게 아닌데. 디자인은 자기가 했으니까. 이 디자인은 요로요로해서 했다. 그 다음에 재질은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에다가 뭘 붙였다. 요런 거로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무슨 그 사람들의 그 골프채를 단면을 자른 미케니즘을 보면 중심 설계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중심 설계다. 중심 설계를 어떻게 해서 굉장히 뭐 고난도의 공을 칠 수 있게 하고 뭐 스핀을 줄이고 스핀을 늘리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는 한번 그냥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무게 중심 오늘 이거 첫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는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잠깐 쉴게요. 무게 중심 바꾸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 골프채가 이렇게 있으면 무게 중심은 한 점에 있는 겁니다. 한 점. 한 점. 이런 말 많이 하죠? 스위트 스팟. 스위트 스팟. 달콤하다 이겁니다. 그 점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일 수가 있겠죠. 이 헤드, 여긴 지금 가상에 그렸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그죠? 이 점과 이 안에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안에, 여기가 스위트 스팟이라면,
무게중심은 요 안에 있는 거죠. 요점의 수직 연결은 이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여기 있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무게중심과 공의 무게중심, 공도 9니까. 예. 공의 무게중심과 맞아떨어지면 최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 골프채가 갖고 있는 물성의 최대 효과가 나는 거죠. 이 무게중심보다 공이 위에서 맞으면 공은 뜨는 거죠. 밑에 맞으면 공이 깔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공이 뜨고 깔릴까? 무게중심, 공하고 얘의 무게중심의 서로 편차 때문에 발사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요 공간 한 점 안에 어디엔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도 헤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납을 어떻게 붙이냐. 이쪽으로 붙이면 이쪽이 무거워지니까 중심이 이쪽으로 올 것이고 이쪽이 무거워지면 요리 온다. 그래서 로프트를 바꾸려면 납을 요렇게 요리 바꾸면 되는 거고요. 로프트를 안 변화하고 스윙 웨이트나 뭐 이런 걸 그다음에 공이 좀 더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납을 한 중앙에 붙이셔야죠. 한 중앙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중앙에 붙여요. 센터에. 그래야 중심만 바로 떨어지는 거죠. 이 위치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보면 동서남북 어느 한쪽에 편중하면 분명히 뭔가 이쪽으로 바꿨다면 로프트가 죽거나 살겠죠. 이리 가면 로프트가 죽는 겁니다. 중심이 이리 오니까 중심이 이리 옮기니까 로프트가 내려간다. 10도가 9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편한 얘기로. 이리 가면 9도가 10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리 가면 클럽이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훅이 나면 이렇게 붙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만 수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슬라이스 날 때 이렇게 붙였던 걸 슬라이스 날 이리 붙였던 걸 이리 붙이고 훅 나면 이리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을 보면 납의 위치를 딱 보고 이거 알고 붙인 사람은 선수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재밌어요. 납 사다가 붙여보는 겁니다. 아, 의외로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퍼포먼스가 좋네. 왜? 여러분들이 딱 임팩할 때 스윙에 이 클럽의 포지션을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찍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스윙 분석할 때 그건 모으면 되지만 이게 너무나도 순간 가속이라서 잘 안 찍혀요. 좀 그 특수한 그런 건데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까지 할 의미가 없으니 둘레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공이 어떻게 바뀌는지. 야, 이게 내가 치던 공보다 낫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중심 설계를 얘는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가장 보편 타당한 중심 설계를 해놨을 것이고 중심 설계를 슬쩍슬쩍 바꿔보는 겁니다. 바꿔서 좋으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중심인 거죠. 지금 현재의 스윙 모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은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 여러분들 이제 스윗스팟.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 우드는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언은 비어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한다. 그래서 아이언의 스윗스팟은 그냥 여기다. 예. 이 지점으로 보자. 이 안에 공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놓고, 자, 스윗스팟을 놓쳤다. 우리가, 여기가 만약 우리가 무게중심, 분명히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적으세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0.5인치, 그러면 1cm입니다. 1cm를 벗어나면, 조금만 벗어나면 1cm죠. 7%의 거리 손실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7%. 1인치, 2cm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cm 정도 능히 벗어나죠. 14%. 200m를 치시는 분이요. 1인치를 벗어나면 몇 m를 치십니까? 14%가 주니까. 그죠? 28m가 주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거죠. 172m밖에 못 치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스윙, 스피드. 볼, 스피드. 이쪽에 계신 프로님하고 저쪽에 계신 프로님이 때리는 능력이 100마일이다 이겁니다. 평균 100마일이다. 똑같은 100마일이다. 컴퓨터로 때려도 100마일이다. 컴퓨터 A, B가 때리면 무조건 100마일이 나온다. 100마일 per hour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마일 정도 속도. 거리가 다 다르다. 왜 그렇고? 그래서 클럽 속도가 비거리를 늘리는데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능사는 아니다. 얘를 늘려야죠. 얘.
결국은 클럽 속도가 들어와서 공을 때려서 공이 나가는 속도가 늘을 거로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클럽 속도가 늘수록 볼 속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 같이 스위스팟을 놓치면, 그렇죠? 스위스팟을 놓치면 이 퍼센트를 보세요. 자, 100마일로 들어오던 사람이 110마일로 들어왔다. 그럼 스윙 스피드가 10% 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인치 벗어났다? 14% 주니까 4%가 손실나네요.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요거를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티칭을 하실 때 저 사람 보면 스윙 스피드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좀 다이내믹하게 밸런스를 잡고 어깨톤도 많이 하고 코킹, 여자분들 많이 이러잖아요. 뭐 코킹 못하고.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스윙 스피드를 늘릴 수 있겠네. 그런 스피드는 늘려야죠. 그런데 저게 저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어떤 스윙 능력에서 저게 대충 한계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갖고 자꾸 스윙 스피드 늘리려고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한계고 그 사람의 핸디캡인데 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볼 스피드 대 스윙 스피드 대 볼 스피드는 약 1.4배 정도의 팩터가 존재합니다. 알파가. 100마일로 들어오면 볼 속도는 140마일이 나는 겁니다. 140마일.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뭐 125마일 정도 클럽 속도가 난다 그러면 그거 1.4 하면 되겠지가 아니죠. 타이거 우즈는 이 계수가 높다 이겁니다. 저는 1.45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클럽 속도가 100인데 볼이 145로 나가면 1.45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왜 스윙 스피드 대 볼 스피드에 알파가 존재할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게 스윗스팟입니다. 센터를 때리느냐 못 때리느냐. 같은 속도로인데 센터 놓쳤다. 맛없잖아요. 거리 손실이 많이 납니다. 두 번째, 클럽 패스가 스윙 패스죠. 스윙 패스. 스윙이 들어오는 궤도가 인투 인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인 인앤아웃이면 이것도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 각이 깎여 맞는 거니까 똑바로 스퀘어로 안 맞고 깎여로 맞거나 감겨 맞으면 이 전달 계수가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덜하죠. 그 다음에 스위스팟 있죠. 그 다음에 이놈의 재질이 뭐냐? 있겠죠. 나무로 치나 쇠로 치나 플라스틱으로 치나 들어갈 때 100마일은 100마일인 겁니다. 도대체 얘가 가서 공에 미칠 때 공은 뭐냐? 이 재질은 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일이 있다.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거는 임팩존을 길게 가라. 오른팔을 쭉 뻗어라. 그거는 저희가 클럽 피팅에서 이건 그리고 클럽 피팅의 얘기는 아니죠. 스윙 미케닉에서 얘기할 때 볼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마일로 들어온 클럽을 볼에 맞춰서 오랫동안 끌고 가면 여기서 만들어진 100마일의 에너지를 볼에 전달할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알파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볼 스피드를 늘리는 비밀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의외로 볼 스피드가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그런데 볼 스피드 나옵니다, 사실은. 유심히 보시면 화면 한쪽에 볼 스피드가 나옵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 똑같이 스윙 치는데 볼 스피드가 달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실제 산에 가서, 아니, 필드에 가서 공 칠 때 똑같은 클럽인데 거리가 덜 나가고 안 나갔다. 물론 미스샷이죠. 그 미스샷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방향, 거리, 이거잖아요. 방향은 왜 그래? 내 몸이 어떻게 돼? 거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의 부적절함 때문에 편차가 난다. 어떨 때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린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오잘공이죠, 오잘공. 근데 오비가 났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사실 스윙 능력입니다. 100번 쳐서 한 번 나올지도 몰라도 그게 잠재력이죠. 프로 선수들은 그 잠재력을 꺼내서 그걸 굉장히 일관되게 10발에 한 9발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평균 7번 아이언이 130m를 가지만 160m 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한 두세 클럽은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빈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160m 나갈지도 모르니까 7번 아이언 빼지는 않잖아요. 그냥 130m 나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한번 모든 몸의 구조가 완벽하게 딱 들어오면 두 클럽 정도 더 나가는 겁니다. 훌떡 넘어가네. 이거 왜 이래? 얘를 왜 쳐다봐요? 이 개수가 바뀌는 거다. 굉장히 큰 거죠. 10%면
0.4밖에 안 돼요. 1.5라 그랬잖아요. 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에 승부가 걸려 있다. 공 좋은 거 쓰시고, 공 좋은 거 쓰시고. 그래 요즘 뭐 USG에서 반발력 규제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발력이 있으면 같은 100마일로 돌아도 얘가 더 밀어주면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력 같은 거 높은 거 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아마추어가 뭐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거리 많이 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꽝 잡는 게 매인데, 그죠? 예. 그래서 실제 비거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스윗스팟을 놓치지 않는, 머리를 많이 내는 것보다 좋은 셋업, 올바른 피봇 포지션으로 해서 센터를 잘 때리는 그런 것들의 티칭에 주안점을 두는 게 더 좋다. 거리는 다 해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니까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거리가 시급하십니까? 방향빨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는 골프가 거리빨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는 방향입니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꽂으면. 남이 7번 칠 때 내가 5번 갖고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애쓰는 것보다 내가 항상 일정한 어떤 스윙 미케닉으로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마치 사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만히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이 클럽 피팅하고 디자인은 좀 그런 쪽을 많이 좀 감안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1인치가 벗어나면 5%. 그 다음에 1cm가 벗어나면 5%. 그 다음에 2cm가 벗어나면 10%. 드라이버는 7%, 10%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맞든 이쪽으로, 좌우쪽으로 1cm 벗어나면 7%, 2cm 벗어나면 1인치거든요. 정확히 이거 다 미국 용어라서 인치로 돼 있습니다. 이 피팅이. 근데 2.54니까 뭐 1.1cm와 2.그로 보죠. 14%. 대단하다 이겁니다. 300야드 비거리를 때린 사람의 14%면 대단한 거죠. 40야드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때릴 수 있거든요. 2cm 정도는 능히 벗어납니다. 공 때릴 때 보면. 되게 안 맞았는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캐디 언니가 채 닦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닦아놓으면 드라이버 때리고 어디 맞았는지 보세요. 센터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게 좀만큼은 한 7% 정도는 손실 났겠구나. 그래도 많이 나갔네. 제대로 때렸으면 더 나갔을 걸.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아이언 5% 요건 5번 아이언입니다. 지금 모든 미국의 피팅은 5번이에요. 연습도 5번이고. 예, 5번 아이언이 그렇고 롱 아이언으로 갈수록 2%는 커지는 거죠. 드라이버 쪽으로 가까워진다 이럽니다. 숏 아이언은 적어져요. 그러니까 숏 아이언은 센터를 조금 놓쳐도 거리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거기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는 7번 아이언이랑 5번 아이언으로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골프채에 보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벌지라는 거거든요. 벌지 써 있나요? B-U-L-G, 벌지.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돼 있네요. 요렇게 요쪽으로 요렇게. 요거 페이스 롤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채가 희한하네. 그냥 빤빤하게 만들면 안 되나가 아닙니다. 골프채가 빤빤해지면요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상당히 그 유체 역학에 맞고 물리학적인 요소인데 왜 골프채는 이렇게 배의 측면처럼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거를 벌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놈을요 쭉 연장을 하면 이게 하나의 원이 되는 거죠. 원이 되겠죠? 이쪽으로 쭉 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벌지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벌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많이 휘어 있으면 원이 작겠죠? 예, 이 벌지의 정도에 따라는데 그럼 이건 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클럽이 닫히면 무조건 돼요. 클럽이 닫히면 이리 가는 거죠. 그죠? 때릴 때 이리 가는 겁니다. 열리면 저리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클럽이 닫혀도 공은 저리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클럽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공이 어떻게 저렇게 가겠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공은 저리 갈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방향을 얘기하는 두 가지 요소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초기라서 그런데 방향은 클럽이 들어오는 스윙 패스와 임팩트 때 클럽의 포지션이에요. 이 편차가 크면 얘가 집니다. 이게 조금 다쳤지만 아웃사이드인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다쳐버리면 공은 저쪽으로 돌죠. 사이드 스핀의 영향이 클럽 패스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쳤다고 무조건 왼발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역학적으로 얘기할 때 방향은 스윙 패스와
클럽의 포지션이다. 임팩트. 그 다음에 거리는 스윗 스팟, 스윙 스피드, 앵글 오브 어프로치, 접사각이죠. 들어오는 발사. 이걸로 다 쪽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클럽 피팅에서는 그걸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공은 똑바로 가는데 이렇게 때렸다 이거죠. 여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채는 똑바로 들어왔는데 스퀘어로 들어왔는데 우측을 맞았다. 공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공이 이렇게 가다 들어옵니다. 이 벌지는 클럽이 스퀘어로 들어왔을 때 센터를 놓칠 때 아까 또 이거 있었죠. 스윗 스팟을 놓치면 7%. 놓쳤어요. 놓친 건 놓친데 방향까지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리는 그렇게 해도 얘가 기아 이펙트라 그래서 공이 아까 있어요. 땅 때리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땅 때리면요. 바깥쪽을 때리면 얘가 이렇게 기아가 돕니다. 이 안쪽에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면 설명할게요. 여길 공이 땅 때리면 이렇게 돌겠죠? 얘가 중심이 그러면 공은 반대로 기아처럼 이래서 기아 이펙트 여기 기어 이펙트라는 말 나올 거예요. 벌지에 보면 맨 밑에 클럽 헤드의 소위 기어 효과를 이해해야 된다. 기어 효과. 기어 이펙트죠. 그러면 공은 반대로 이렇게 돌 것이다. 이렇게 돌 것이다. 여기를 때리면 우측을 때리면 채의 중심이 이쪽으로 회전하니까 공은 걔하고 맞물리도록 이렇게 돌겠죠? 기아니까. 그럼 얘는 이리 돈다. 그럼 사이드 스피드 이렇게 먹으니까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재밌죠? 그냥 모양으로 있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똑바로 들어와서 여기 때리면 공이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직선으로 때리는 공과 똑같은 방향으로 운동은 다르게 하지만 결국 종착점은 그 지점에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리 오면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 때리면 이렇게 반대로 돌 때문에 공은 이렇게 돈다. 사이드 스핀 때문에 공이 도는 거죠. 이렇게 휙 도는 거는 이렇게 해서 도는 게 아니라 얘가 할 때 공이 이렇게 도니까 돌아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회전 속도 때문에 회전력 때문에 저렇게 된다. 기어 이펙트. 벌지는 그래서 있다. 이거 벌지다. 이거 너 벌지 참 크네. 유식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무슨 말이냐. 페이스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 크게 보면 원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원이죠. 이 원의 반지름이 적으면 이 정도가 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있다면 이 원은 커지겠죠. 이걸로 반지름의 정도로 반지름이 20이다 그러면 그게 벌지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롤 20이다. 이게 이제 통하는 말인데 그러면 페이스롤이 혹은 벌지가 얼마나 더 상대적으로 더 돼 있느냐. 그러면 벌지가 20이다, 21이다 그러면 제가 원이 더 큰 거니까 벌지의 정도가 적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페이스롤은 왜 있느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미스샷을 줄이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공을 띄울 때 지금 이게 10.5도다. 그럼 어디가 10.5도냐 이거죠. 이게 원인데. 그죠? 스윗 스팟 지점의 경사가 10.5도입니다. 얘가 10.5도가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빤빤하지가 않잖아요. 빤빤하면 경사가 10.5도일 텐데 요 공이 있는 10.5도 스윗 스팟 지점이 경사가 10.5도라는 얘기입니다. 위는 더 높아요. 밑은 낮고. 그럼 얘가 10.5도면 여기는 뭐 한 12도, 여기는 한 8도쯤 되겠죠. 8도 지점을 때리니까 공이 안 뜨는 겁니다. T를 낮춰서 공이 안 뜨는 게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 T 낮췄다고 어떻게 공이 안 뜹니까? 공의 지점이 스윗 스팟의 밑에 페이스롤이 적게 설계된 곳을 때렸다. 이렇게 보셔야죠. 맞죠? 예. 그 다음에 높여라. 뭐 뒤에서 뒷바람 불을 때는 공도 띄워라. 그래서 태워라. 연 날리듯이. 그러니 T를 높게 꽂아라. 그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T를 높게 꽂고 내가 정상 스윙을 하면 스윗 스팟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페이스롤을 이용해서 12.5도의 효과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이걸 못 바꾸니까 로프트를. 그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얘기가 재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못 바꾸네요. 그냥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이언은 벌지, 페이스롤 없습니다. 우드만 있는 거죠. 왜 배불떼기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그 다음에 뭐 요즘 사각 우드 많이 나오잖아요. 관성 모멘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방향성이 탁월하다 하죠. 탁월하지 않으면 프로가 안 씁니다. 프로들은 돈이니까 아무리 뭐 나이키에서 갖다 쳐발라도 안 하죠. 근데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뭐 입증은 못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써보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요.
그 프로 선수들이 많이 솔직히 얘기하네요. 솔직히 많이 좋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사과 구두를 어디서 하나 해갖고 한번 후직구에 한번 장착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못. 그다음에 클럽의 페이스 이거는 아까 설명을 좀 했고요. 이게 옵셋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주조 단조 얘기만 잠깐 좀 해볼까요? 이거 뭐 주조가 좋다, 뭐 단조가 좋다 그러는데 주조는 그야말로 스댕레스, 스댕이죠, 스댕. 스댕을 주물에 부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틀에다 갖다 붓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드 가격 있잖아요. 그건 그 가격입니다. 스댕 가격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거의 주조 아닙니까? 스댕이죠. 주조와 단조 구별하시는 법 아세요? 이렇게 보면 압니다. 스댕은 우리 뭐 주변에 스댕 많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스댕이 캘로웨이죠. 요즘 캘로웨이 광고에 캘로웨이 포지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전에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타이틀 리스트는 양쪽이 존재합니다. 포지드와 주조가. 미즈노, 일본체는 주조가 제법 많아요. 뭐 미즈노니, 뭐 이런 브리지스톤 같은 경우는 주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기 보다는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별 차이 없다. 예. 피팅 업계에서 바라보는, 뭐 제가 바라본 게 아니고요. 그 피팅에서 바라보는 거는 실제 그리고 클럽 메이커들도 주단조에 대한 변화 없다. 그러나 원가 차이는 큽니다. 원가 차이는 큽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주조이든 단조이든 또 제품, 완제품 가격은 별 차이 없습니다. 예? 별로 차이 안 두고 팔거든요. 주조가 단조가 주조보다 심하게 5배, 심하게 10배 비쌉니다. 제가 아까 이제 코스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뭐 아이언체 풀 세트면 한 30, 40만 원 한다는데 단조 쓰세요. 왜? 저희한테 좋다 이겁니다. 튜닝을 할 때 로프트를 못 바꾼다 이겁니다. 주조는 부러집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공을 잘 치면 뭐 타구감이 좋다 그러는데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주조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쓰는 라이각하고 로프트로 픽스를 해버리는 거죠. 안 변하게. 왜? 그런데 만약에 단조가 좋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수시로 변경하면서 단조를 쓰겠죠. 프로 선수들은 주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조와 단조에 대한 차이는 그런 뭐 차이는 아니고 필의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필은 역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얘다 얘. 자동차 엔진이다. 예, 이건 중심 설계에 불과하다. 물론 중심 설계를 잘못해내면 아무리 센터를 때려도 거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나는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 공을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클럽 설계가 잘못되었고 여기가 스윗스팟 지점이 아니면 저는 계속 손맛이 없겠죠. 그런 극한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다 그냥 쓸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요런 이제 단조들은 그러니까 주물로 부어서 안 되는 게 있고 단조는 두드리니까 조금 성형이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피팅 개념에서는 튜닝을 할 수 있다. 라이각을 바꾸고 로프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로 이제 변화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첫 장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상당 부분 사실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게 너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가 좀 별로 이렇게 좀 제가 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조금 동의도 좀 구하고 질문도 좀 받고 하면서 제가 이 첫 번째 그 클럽 디자인을 하면서 뭐 라이, 로프트 뭐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쪽에 그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채를 좀 갖고 오시라 그랬거든요.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지막 부록은 강제는 아닙니다. 그 뭐 시험도 아니고요. 본인 클럽을 한번 분석해 보실 이 기회에 있으면 채를 쉬는 시간도 좋고 이렇게 오셔갖고 요거를 좀 분석을 하세요. 몇 개만. 그래갖고 그걸 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 시계로 15분이거든요. 한 10분만 쉬고 저는 원래 매 50분 하려고 그랬는데 요 일장을 좀 한 번에 마치기 위해서 좀 그랬습니다. 한 번은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10시 25분에 뵙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또 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채를 또 피팅을 하신 분이 제법 많으시네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도 이 피팅에 상당히 문외한이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공학도고, 원래.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이걸 조금 그 당시에 미국의 피팅이 그래도 한 20% 정도 시장 쉐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언젠간 온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와서 이제 피팅도 겸하면서 뭐 방송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피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일반 골퍼들도 피팅에 대한 이제 존재 의식도 많이 하고. 또 피팅이라는 거는 뭐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기성체가 가장 보편 타당한 사람들의 눈높이나 체형과 스윙 능력에 맞춰서 나온 것을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 그 체는 내가 체에다가 따라가서 맞추는 것을 피팅은 거꾸로 나한테 좀 따라와 주겠다라는 거로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너무 막 힘들게 복잡하게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팅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공이 막 딱딱 안 떨어지고 막 가서 꽂히지 않는 거야 이러면 답 안 나오는 거죠. 스윙 미케닉도 같이 겸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또 피팅을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은 어떤 그 산업을 제가 그렇게 쇼크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도라면은 그런 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 하는 거고 자꾸 뭐 저한테 와서 뭐 이런 거 얼마입니까 하면 제가 물론 저도 피팅으로 사업을 합니다만 부산에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여기 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좀 양해하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 그 로프트 쪽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로프트가 각도가 로프트가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로프트의 정의는 뭐 48도 웨지를 보면 48도, 52도, 56도, 60도, 뭐 62도, 64도 엑스트라 로브 웨지 같은 경우. 그럼 62도가 어딘가? 이게 도대체 어딘가? 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셰프트가 수직선으로 떨어진 여기와 이 사이각입니다. 사이각. 여기는 60도 안 나오죠. 여기도 안 나오죠. 예. 이 클럽을 이렇게 봤을 때 요 각입니다. 요걸 수직으로 이 셰프트가 떨어진 이 일직선 각을 놨을 때 요 사이각이죠. 그러니까 더 넘어지는 거죠. 예. 로프트가 누우면 누울수록 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채는 올라가는 거고요. 아이언이 커질수록 3번 아이언 쪽일수록 로프트가 낮아지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이건 뭐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다시 부록을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장 부록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아니고요. 예, 다시요. 권무혁 프로의 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없네요. 제가 이거는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채가 4도씩 눕는데요. 4도씩 눕는데 역으로 4도씩 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계산해 볼까요? 로브 웨지는 60도죠. 그죠? 예, 거기서부터 계산해 볼게요. 앞에서 계산은 혼란스러우니까. 4도씩 벌어질게요. 옛날에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웨지를 피칭 웨지니, 샌드 웨지니, 뭐 A 웨지니, 뭐 F다, 로브 웨지니 하는 말이랑 쓰는 건 사실 조금은 적합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업적인 용도고 미국에 가서 골프채를 사시면 피칭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피칭까지밖에 못 사요. 뭐 우리처럼 풀세트 개념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웨지를 자기가 설계하는 겁니다. 클리브랜드에 보면 2도 단위씩 다 나오죠. 웨지가. 여기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피칭 웨지가 내가 웨지를 설계할 때 내가 샌드 웨지, A 웨지, 로브 웨지를 쓸 거냐 말 거냐. 나는 뭐 안 써야지. 그러면 이 세 개를 두 개만 하지. 그러면 각도를 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도 차이로 있는 거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A 웨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칭 웨지하고 샌드 웨지밖에 없어요. 옛날 채 보면 이런 웨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죄송. 여기죠. 피칭하고 샌드 웨지 사이죠. 피칭 웨지와 샌드 웨지 사이는 8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로프트가. 다른 거는 로프트가 4도씩 변화되어 있는데 피칭과 샌드 사이는 8도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가 만약에 80m가 나가면 60m, 50m, 뭐 40m의 샷은
뭐 나름대로 뭐 4x3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때려간다 이거죠. 그럼 피칭이 만약에 뭐 110이 나간다면 샌드위치가 80이 나간다면 이 사이 거를 컨트롤해서 쳤겠죠. 피칭을 가지고 샌드는 맥시멈 나가는 거리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 왜 팔도를 벌려놓고 사람을 애매기냐. 중간에 하나 4도짜리 껴놓으면 되지. 똑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칭, A 웨지, 어프로치 할 때 많이 쓴다고 없는 말입니다. 그냥 어프로치 웨지는 5번 아이언 써도 어프로치 웨지 아닙니까? 그걸로 어프로치 하면 어프로치 하는 거죠. 어프로치 용도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A 웨지라고 이 통칭 부르는 클럽을 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피칭부터 해놓고 여기에 46도, 50도, 52도, 56도, 58도, 60도, 62도, 64도 웨지를 만들어 놓고 네가 가서 껴라. 그러면 그 안에 이 웨지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도 보면 요걸 요렇게 세 개 다 갖고 있지 않고 피칭 웨지가 뭐냐게 뭐 48도다. 아니 나는 이거 우드 하나 더 껴야 되겠다. 그럼 이거 11개를 못 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아이언이 11개가 됩니다. 저도 지금 로브 웨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드를 하나 뭐 요즘 제일 많이 쓰는 하이브리드 우드는 하나씩 다 낍니다. 프로들도. 그럼 뭐 하나 없애야죠. 그러니 이거 여기 거 요 두 개를 여기가 4도, 4도, 4도면 12도 차이가 나니까 요걸 6도씩 차이가 나니까 그럼 딱 바꿔버리지. 그래갖고 로브 웨지 겸 샌드도 치고 약간 A 웨지 겸 뭐 이렇게 섞어버려서 편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웨지를 설계해 가면 되는 거지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러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소위 얘기해서 미국이 그래도 클럽은 골프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골프 이 산업의 인더스트리는 미국이 주종을 이루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그것을 꽃을 또 피웠죠. 아메리칸 골프 스탠다드 스펙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로브 웨지는 60도고요. 4도씩 빼갈게요. 56도 샌드 웨지. 그 다음에 52도 뭐 어프로치 웨지라고 하죠. 그럼 48도 피칭 웨지입니다. 이게 아직도 상당 부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틀리스트 체의 프로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뭐 유명한 프로 말고 국내에 그래도 좀 공중 친다는 그래도 싱글 핸디캐퍼들이 치는 채를 보면 이게 지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채들은 요게 한 2도씩 서 있는 편이에요. 요게 좀 서 있죠. 46도 정도로 많이 편성이 됐죠. 공 많이 나간다. 공 많이 나간다. 탄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롤이 많다.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많이 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죠. 많이 나가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로프트는 제대로 된 로프트. 쟤는 왜 이렇게 공이 잘 쓰냐? 그게 잘 쓰는 기술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채들의 로프트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스윙 능력도 좋아서 비거리도 같이 나가고 로프트는 높으니까 많이 꺾여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을 잘 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가 왜 그 메스터즈의 영원한 강자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비거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오거스타 내셔널은 그린이 유리알 같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수직에서 떨어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만약 비거리 150m를 뭐 180m를 남은 5번 아이언 때리는데 타이거 우즈는 7번 아이언을 때리면 7번 아이언 로프트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니까 공이 더 잘 쓰겠죠. 다들 똑같이 백스핀 넣는 기술이 이퀄이라고 봐도 타이거 우즈가 유리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는 이런 공략에서는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꼭 비거리를 그렇게 개선할 게 아니라 비거리를 많이 내보내면서 로프트가 누워있을 정도의 능력이면 스핀은 다 먹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는 계시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4도씩 빼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전통적인 모던 스탠다드 백이에요. 제 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헤드를 샀습니다. 제 채가 무슨 채냐면요. 이거 뭐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케넷 스미스라고 헤드의 상당히 명품이에요. 제가 주제 없이 능력에 비해서 이거 샀는데 로프트를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라인은 꺾을 수 있는데 라인은 어차피 꺾는 거거든요. 제 체형이 미국 사람하고 다르니까 로프트는 자꾸 꺾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면 놔둬야죠. 그래서 요거는 로프트를 확인하고 요거 딱 전통 스탠다드구나 해갖고 요 피칭까지 샀습니다. 저는 이 피칭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웨지는 제가 이렇게 다시 설계해서
했는데 제가 샌드위치 같은 경우 56도입니다. 그러니까 4도씩 딱 빼놨어요. 딱 전통 스탠다드에서 저 비거리 적게 나갑니다. 7번엔 130m밖에 안 갑니다. 근데 공은 잘 서요. 그렇겠죠? 140m 나가는 2도 서 있는 것보다는 뭐 덜 나가도 공이 잘 서니까 플레이하기가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거로 약간 로프트의 이해를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누우면 많이 간다. 일본 채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로프트 각도에 걸어보면 심하게 자리 바꿈을 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칭이 9번 정도의 각도를 갖고 있으면 많이 나가죠. 근데 공이 안 서요. 노인네들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다 그린 주변에서 범프앤런처럼 굴러서 들어가는 게 다 일반적인 공으로 생각하니까 많이 나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공을 때리는 게 그런 게 아닌데도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으니 홈마 같은 게 그렇게 잘 팔린다. 낭창낭창되게 하고 잘 팔 때. 자, 로프트는 그렇고요. 우드에 대한 그 페이스 롤 실제 로프트 요거는 조금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게 10.5도다. 예, 제 거 10.5도입니다. 10.5도인데 오픈 페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뭐 프로가 10.5도를 쓰냐? 프로가 뭐 8도 쓰고 꼭 6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전형적인 스윙어입니다. 공을 뭐 좀 예를 들자면 어니엘스처럼 칩니다. 절대 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스윙에서 그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기 때문에 셰프트도 굉장히 낭창돼요. 예, 비거리 260m 치는데요. 되게 이렇게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설명하겠지만 무조건 뭐 스윙 속도에 맞추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피팅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자 10.5도다. 그래서 내가 이 10.5도로 가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게 페이스가 뭐 열려 있다 이런 말씀 하시죠? 2도 닫힌 것 같다. 2도 열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10.5도로 했을 때 채를 이렇게 놓으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채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레슨 하실 때도 보면 자꾸 이 피교육자가 클럽을 자꾸 여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반대편에서 가르치잖아요. 클럽이 열려 있거든요. 본인은 닫혀 있는 겁니다. 아니, 본인은 스퀘어로 보입니다. 우리 눈이 원래 그런 착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똑바로 놨지만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클럽이 열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더 닫으세요, 저 닫으세요 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열린 채로 치세요가 아니고 이 소위기에서 우드의 페이스롤이라는 존재 가치가 뭔지를 왜 열어놓고 열어 닫느냐. 10.5도가 제가 열고 때리면 공이 저리 가지 않겠어요? 그죠? 열고 때리는 건 아니고 2도가 열려 있으면 제가 때릴 때는 스퀘어로 때리면은 2도가 닫히게 된 거죠. 열려 있는 놈을 똑바로 들어오니까 똑바로 놨을 때 2도가 열리니까 열려 있으니까 제가 이걸 똑바로 놓겠죠. 그러면 로프트가 감소합니다. 8.5도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클럽, 프로들이 치는 클럽들 뭐 로프트 6도에 2도가 닫혀 있다. 그러면 실제 이펙티브 로프트는 8도입니다.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 친구는 6도짜리 치네. 저 친구는 뭐 공 좀 치는데 10도, 11도짜리 치네. 거기에 숨어 있는 로프트. 숫자로는 안 써 있지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펙티브 로프트, 거기에 나오는 리얼 로프트. 실질적인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에 써 있는 로프트와 공을 때릴 때 발생하는 실제 로프트는 그런 페이스 앵글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도짜리가 2도 오픈되어 있다면 똑바로 때린다면 2도가 닫히니까 로프트는 내려간다. 열려있는 닫혀있는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는 것은 때릴 때 똑바로 때려야 되니까 로프트가 열리는 효과가 난다. 로프트는 상승한다. 요거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 나 뭐 우드 뭐 21도짜리 치고 있는데 그렇게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페이스 롤의 정도를 보고 실제 공을 때릴 때 어떤 역할, 야 이상하게 니께 나 거보다 더 뜬다 야 숫자가 낮은데 거긴 숨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벌지, 페이스 롤 이런 것들이 우드는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재미있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드가 비싸잖아요. 아이언채가 더 비싼 것 같지만 이건 사람들이 여러 번 바꾸거든요. 아이언은 한 번 가면 좀 사랑합니다. 한 3, 4년. 이거는 오늘따라 공 안 맞아 막 탁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주 바꾼다고 보면 얘가 비싼 거죠. 얘로 투자를 2, 3년간 뭐 1년에 한두 개만 바꿔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드 전쟁이 치열한 겁니다.
각 메이커들이 뭐 중심을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들은 그런 맥락에서 시장적인 어떤 구조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클럽 로프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아까 설계를 했죠. 무게중심. 로프트는 결국 볼의 탄도를 바꾸는 것일 텐데 똑같은 공의 스윙 역학이라도 클럽이 더 누워있거나 혹은 똑같은 로프트라도 중심이 더 밑에 설계되어 있는 채라면 탄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샤프트 플렉스. 이제 샤프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샤프트가 낭창되면 공은 더 뜨겠죠. 스쿠핑 하니까 이렇게 쳐 올리는 거니까요. 샤프트가 낭창돼도 공은 더 뜰 수 있다. 상대적인 겁니다. 똑같은 헤드에다가 똑같은 로보트가 때렸을 때 채가 낭창되면 더 뜨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샤프트로 똑같은 강도로 이제 킥포인트 얘기를 좀 할게요. 채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는 정도를 제가 지금 아까 했더니 한 S 정도 되는데요. 드라이버는 아닌데. 요렇게 휘는 거를 샤프트의 강도라고 보는 거죠. 아까 튕기는 건 결국 뭐 제가 이 손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휨의 정도 아니겠어요? 이게 샤프트의 플렉스라면 공을 때릴 때 어딘가 휘겠죠. 이게 휘는 정도라면 휘는 지점이 있잖아요. 휘는 지점이 킥 포인트다 이겁니다. 로킥, 뭐 미드킥, 하이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드로킥. 예. 타이거 우즈는 하이킥입니다. 하이킥.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하이킥은 상대적으로 탄도가 낮아지죠. 밑에서 쳐준다면 동일한 강도로 아까 뭐 젠 숫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240 나왔던데 2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강도의 채로 똑같은 강도인데 하나가 킥이 더 밑이라면 그 공이 로프트도 같다면 그 공이 더 뜨겠죠. 로봇으로 때렸을 때 제가 설명할게요. 사람마다 스윙이 다르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리학적인 얘기만 하면 킥이 휘어지는 정도가 같은데 휘는 놈이 밑에면 공은 더 뜬다. 예. 그래서 킥 포인트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킥 포인트가 낮은 채를 쓰면 탄도를 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스윙은 괜찮은데 고치기도 싫고 더 고쳐봐야 안 되고 공중 띄워다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로프트를 꺾는다. 샤프트를 좀 플렉스하게 간다. 근데 샤프트를 플렉스하면 내 몸에 안 맞는다. 그럼 로킥으로 설계된 강도가 같은 채를 꽂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샤프트가 여러 가지로 재밌다. 샤프트를 어떤 물성을 꽂느냐에 따라서 구질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 구질이라는 것은 탄도, 그다음에 방향, 드로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샤프트에 대한 얘기는. 그다음에 비틀림이 있겠죠. 비틀림. 샤프트가 얼마나 많이 비틀어지느냐. 그래서 골프채가 임팩을 하는 순간에 골프채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강해서 잘 안 휘지네. 공이 이렇게 휩니다. 채가. 딱 때릴 때 이 채를 찍어보면 채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휘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채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뒤따라오는 거죠. 때리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가 공이라면요. 채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어오잖아요. 때리는 순간엔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휘죠. 그러면서 얘가 이리 휜다. 이렇게 휘면서 앞으로 이렇게 휜다. 이런 얘기입니다. 4차원으로 설명해야 돼. 채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팩은 어드레스의 재현이다. 이런 말 합니다. 네. 임팩은 어드레스, 제가 어드레스 한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임팩은. 그런데 포스처가 약간 이렇게 섭니다. 때릴 때 자세를 보면 이 스윙 플레인이 똑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조금 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서죠? 아이언이라면 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은 들려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내 채는 헤드가 들려 있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채도 냉정하게는 휜다 이겁니다. 그럼 들려 있는 때릴 때가 중요한 거지 놓는 게 아니라 때릴 때가 올바른 각도로 라이각으로 맞아야죠. 그러니까 채가 이렇게 휜다 이런 이렇게 휘고 뒤쪽으로 휘고 들어오다가 때릴 때는 이렇게 휘면서 앞쪽으로 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로프트가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휘는 놈은 더 쳐주니까. 밑에서 툭툭툭툭 쳐 올리면 공 뜨듯이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샤프트의 플렉스하고 라이각, 이 볼의 탄도하고, 그러니까 로프트하고 상당히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프트는 이 정도만 좀 설명하죠. 네. 예. 그게 킥 포인트입니다. 예. 밴드 포인트, 킥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샤프트는요, 샤프트 가서 설명하겠지만, 샤프트의 길이, 중량, 강도, 아까 얘기한 플렉스, 밴드 포인트, 킥 포인트, 그 다음에 비틀림, 토크. 뭐 대충 그 정도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있을 게 별로 없죠.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 좀 쉽게 생각하시자면. 그 다음에 라이각. 예. 로프트와 라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죠? 라이각. 라이각 숫자가 그 3번 아이언이 높을까요? 웨지가 높을까요? 라이각. 잘 모르시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골프채에 레이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채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로프트죠? 그죠? 이게 라이각입니다. 여기 라이각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각은요, 아까 로프트는 이 샤프트의 일직선 방향에서 채와의 벌어진 각이라면 라이각은 이겁니다. 요 각이에요. 이렇게 지면의 수평으로 해서 요 각. 그러면 3번 아이는 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짧은 건 이렇게 서죠. 그러니까 피치 밑으로 내려갈수록 라이각이 큰 거죠. 라이각이 크죠. 그럼 라이각이 제일 작은 것은 네 채 중에 드라이버죠. 제일 기니까. 제일 기니까 이 각이 적지 않겠어요? 올수록 이렇게 서니까, 그죠? 뒷각이니까. 뒷각입니다. 앞각이 아니고. 예. 앞각이면 이게 90도가 넘죠. 뭐 100몇 도씩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라이각이다. 이죠. 라이각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느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요. 많은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볼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클럽이 임팩 순간에 이 높이 잘 보세요. 닫히면 왼쪽으로 가죠. 그죠? 닫혔어요. 지금 제가 닫았거든요. 열면 우측으로 가죠. 자, 이게 만약에 이상적인 이 클럽의 로프트라면 때리는 순간에 닫혀 맞는다. 공이 왼쪽 가죠? 열려 맞는다. 오른쪽 가죠? 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탄도가 있어요. 잘 보세요. 높이가 바뀌어요. 그죠?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그냥 같은 수평선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래 놓고, 자, 여기다 딱 가운데다 맞춰 놓고 이렇게 닫히니까 일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클럽이 닫히면 저탄이 나오고 클럽이 열리면 우탄이 나온다. 우탄이 나오면서 탄도가 높아진다 이겁니다. 슬라이스는 높게 가잖아요. 훅은 낮게 깔리고. 그 해답은 여기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클럽이 닫히고 열리면서 이펙티브 로프트, 실질적으로 공에 작용하는 로프트가 변화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라이각 시간이니까. 자, 보세요. 똑바로 들어왔습니다. 똑바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또 내려가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요? 또 변합니다. 그런데 조금 완만하게 변합니다. 수직은 아니고. 아까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것보다는 다르죠? 이렇게 라이각이 변한다.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바뀌면 150m 저기서는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그죠? 그래서 이 라이각을 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어드레스 할 때가 아니라 임팩을 하는 순간에 만약에 나는 이렇게 잘 섰어. 잘 섰는데 클럽도 똑바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공은 또 왼쪽 간다 이겁니다. 직각으로 스퀘어로 들어왔는데 공이 들려맞고 이걸 토압이라 그러죠. 업라이트죠. 임팩 순간에 공이 이렇게 돼서 들어온다면 공은 좌탄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탄이 나는 정도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나는지. 1도, 2도가 큽니다. 아이언은.
그린을 쏘는 채인데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드에 가서 라이각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디봇을 보면 아는 거죠. 디봇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쪽이 깊게 파였다. 이쪽이 깊게 파였다는 때리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들려맞으니까 얘가 많이 긁을 거 아닙니까? 내 채 서 있네. 이렇게 보셔야 돼. 공을 잘 때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밀한 진단은 아니지만 안쪽으로 깊게 파이면 내 클럽은 로프트가 이펙티브, 그러니까 라이각이 업라이트하구나. 이쪽이 긁히면 나는 플랫하구나. 이렇게 간 거는 공을 똑바로 쳤다면 공 우탄 나죠. 아까의 그런 그림에 의해서 물리학이니까. 예, 그렇게 난다. 그러면 피팅 센터에 가서 라이각을 좀 교정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라이각을 또 어떻게 교정하는 거냐?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전기 테이프 있죠? 전기 테이프. 이렇게 갖고요. 이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를 이렇게 감으셔갖고 전기 이렇게 테이프입니다. 이거 전선 테이프. 이래갖고 공을 하나 어디 좀 만만한 데 놓으셔갖고요. 베니어판에 딱 놓으시고 공을 때리는, 정통으로 때렸을 때 이 뒤가 바닥을 어디에 긁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다면 요 정도에 긁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긁히는지 여기에 긁히는지를 팍 긁혀나가거든요. 이 테이프가. 네? 그냥 이렇게 하면 팍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난 지점을 보고 이쪽으로 났다면 채가 들린 거죠. 임팩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드레스에서 들리고 이런 건요. 지 팔자입니다. 이렇게 쓰면 드는 거죠. 그러나 때린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서 있는데 해토가 들려서 불안해 죽겠다. 그게 아니라 때리는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클럽이 너무 뒤가 들리는구나. 세워야죠. 그죠? 간단한 거죠. 여기가 닿으면 여길 세우고, 여기가 닿으면 여길 꺾으면 이쪽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가운데 부분이, 그러니까 클럽의 아까 얘기한 무게중심점, 이에 바로 밑부분이 긁히도록 조율해 가는 겁니다. 꺾는 겁니다. 1도, 2도씩은 뭐 능이 꺾이는 거니까요. 꺾어가고, 그 다음에 막기는 여기 맞았는데, 막기는 센터에 맞았는데, 앞쪽에 긁혔다. 이 리딩 엣지 쪽으로 긁혔다. 중심이 가운데 맞았는데 앞쪽에 많이 세게 긁혀 있다. 이쪽에 긁혀 있다. 그럼 또 얘기되는 거죠. 로프트가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오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탄도가 안 뜨네. 그냥 리딩 엣지부터 치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거리의 3요소. 클럽 속도, 스윗스팟, 앵글 오브 어프로치. 앵글 오브 어프로치가 너무 가파르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치시면 뒤가 맞겠죠. 뒤쪽이. 스쿠핑이 되니까 로프트가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스윙을 바꿀 수도 있고 로프트를 또 꺾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율해 가는 거다. 그래서 라이각은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죠. 로프트는 탄도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로프트는 아까 같이 숨어 있는 비밀이 페이스 앵글. 우드 같은 경우에 로프트 플러스 클럽이 페이스 앵글이 열렸느냐 닫혀있냐에 따라서 실제 로프트는 다른 거다라는 거고요.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하거나 플랫하면 클럽이 똑바로 들어와도 공은 똑바로 절대 안 갑니다. 네, 절대 안 갑니다. 그거는 사이드 스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라이각은 방향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이제 교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왕이면 단조 사세요 하는 거는 단조체는 라이각이 꺾인다 이겁니다. 근데 주조체는 안 꺾이니까. 그렇게 뭐 시중의 채가 이거 어느 분 건데요. 이거나 뭐 주조체나 그렇게 값 차이 없어요. 같은 좀 유명 브랜드라면. 그래도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좀 라이각 로프트도 한번 꺾어볼까 할 때 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꺾든 안 꺾든 꺾을 수 있는 채를 갖고 있는 건 비상시에 좋은 거죠. 한번 재미삼아 저 많이 꺾어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채 버리세요. 4도까지 양쪽으로 4도. 세우는 것도 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사실 2도 이상 꺾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럼 자꾸 재질이 근데 그냥 부러질 생각하고 이쪽으로 4도, 이쪽으로 4도, 이쪽으로 4도, 이쪽으로 4도 그러니까 라이각이 극단적으로 8도가 변해버리고 로프트가 8도가 변해버리니까 공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쪽 1위 4도 하면은 다음 클럽이 되는 거고 1위 4도 하면 그 다음 클럽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방향이 막 끝내주는 거예요. 똑바로 쳐도 공 똑바로 안 가요. 아, 이게 진짜 라이각이 그렇구나. 못 믿어서 그럴까. 근데 실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들려맞으면 아까 같이 기어 이펙트, 우드에서 설명하듯이 공의 사이드 스핀을 먹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는 겁니다. 공이 도는 것은 사이드 스핀 때문에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리면 이게 3,000바퀴 돕니다. 분당. 드라이버인 경우에 3,000 RPM 돕니다. 똑바로 만약에 각을 뭐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를 완벽하게 하고 때렸다면 공은 수직으로 직각으로 90도로만 돌고 가겠죠. 완벽한 공입니다. 제일 어려운 공이 직선공이죠. 직선공은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핀은 백스핀과 사이드 스핀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그럼 사이드 스핀을 0으로 만들고 백스핀만 존재한다면 공은 이론적으로 똑바로 가서 그냥 드라이버가 백스핀 먹어요. 3,000 RPM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제가 이하는 우수남 드라이버 치는 거 보니까요. 물론 그때 좀 땅도 좀 질퍽했는데 탁 하더니 백스핀을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친구 대단하다. 들어오는 각이 그런 공을 때렸겠죠. 이제 낮게 놓고. 이게 이게 공이 도는 것은 스윙 패스, 아까처럼 스윗 스팟을 놓치고 하는 부분이 3,000 RPM으로 도는 공이 뭐 500 정도를 사이드 스핀으로 잃어버리면 백스핀은 2,500이 되고 사이드 스핀이 5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내가 들어온 공의 각도는 3,000 RPM을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각이 나빠갖고 들어오면 백스핀은 2,000이고 사이드 스핀이 1,000으로 발생하면 극심한 슬라이스나 훅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게 순간 바람의 영향으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서 때리면 공 무조건 똑바로 가겠죠. 공기 저항 없으니까. 예, 그래서 딤플도 없으면 딤플 없어도 가는 거죠. 저항도 없고 저항이 없으니까 스핀이 안 걸리는 거죠. 이건 스핀이 걸려야지 공이 비행 운동을 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라이각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라이각이 방향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예를 들면 쭉 중간쯤에 볼까요? 예를 들면 48도 로프트를 가진 9번 아이언은 백스핀이 뭐 10,000 RPM 정도. 제가 7번이 한 7,000 RPM 정도 나옵니다. 7번 아이언이. 7,000바퀴 도는 거예요. 맞으면 그래서 소리가 살벌하고 죽는 겁니다. 7,000바퀴 분당 돈다 그러면 뭐 엄청난 거죠. 뭐 프로하고 아마추어 그렇게 뭐 극심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스핀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11도인 경우에 드라이버는 약 2,000에서 3,000 RPM 정도의 편차를 보인다. 그러면 어느 클럽이 더 사이드 스핀을 많이 먹겠느냐? 9번 아이언이죠. 9번 아이언이 더 사이드 스핀을 많이 먹는 거죠. 그죠? 드라이버가 3,000 RPM이고 9번 아이언이 10,000 RPM이라면 드라이버는 사이드 스핀으로 다 잃어봐야 3,000 RPM밖에 안 잃는 거죠. 그러나 9번 아이언이 만약 10,000 RPM 돌 것을 완전히 이래 갖고 들어와서 그 각으로 때렸다면 10,000 RPM이 다 사이드 스핀으로 전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각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드라이버가 더 많이 휘냐? 그거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9번 아이언이 그 거리를 간다면 상대가 안 되도록 저쪽 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때리면서 RPM이 휘어도 이렇게 나가서 이 편차가 뭐 꽤 보이지만 9번 아이언은 여기까지 더 돌아 나갈 건데 여기서 딱 땅에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만약 9번 아이언으로 누군가 200m를 치면서 때려 돌리면 드라이버의 2배 이상 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스핀이 클럽의 로프트로 결정하는데 내가 클럽을 열고 닫거나 라이각을 잘못하면 사이드 스핀으로 전 재산을 잃으니 라이각이나 클럽 페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서 사이드 스핀을 발생 안 하면 공은 똑바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이드 스핀을 내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면 기술샷이다 이겁니다. 실수로 그냥 모르고 했다면 미스샷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우를 친다, 페이드를 친다는 클럽이 갖고 발생하는 백스핀을 사이드 스핀으로 나는 전환하겠다고 의도하는 겁니다. 스윙의 패스나 클럽 포지션을 바꿔서 뭐 아웃사이드로 쳐서 클럽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페이드를 칠 때는 클럽의 포지션이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공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걸 알고 치면 기술샷이고 모르고 치면 미스샷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각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로프트가 샤프트의 강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드러우면 로프트가 더 뜬다. 라이각도 마찬가지죠. 아까 채가 이렇게 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채를 바꾸면 라이각이 더 펴지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부드러운 놈이니까 더 펴지겠죠. 예, 그래서 너무 부드러우면 채가 밀릴 수도 있고, 너무 강하면 감기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요런 라이각, 샤프트 플렉스에 따라서 라이각의 변화가 오면 방향도 바뀔 수 있다. 예, 예,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뭐 12시에 맞춰야 되니까 좀 안 쉬고 하면 됐습니다. 이게 뭐 말이 좀 길어지네요. 저도 이거 사실 클럽 피팅은 오래 하는데 강의는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옛날에 어디 사설을 썼던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자료였는데 그림을 못 들여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그림으로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죄송하지만 이번에 너무 급히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스캔을 뜨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펴낸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참 설명이 쉬운데 이걸 제가 그림 넣는 또 이 컴퓨터 재주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좀 내가 뭐 스캔을 떠갖고 나중에 파일로 보내드린다든지 좀 그거는 제가 꼭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좀 설명이 좀 온 전신에 그림으로 보면 쉬운 건데 그리고 여기에 전통적으로 클럽의 각도는 얼마고 하는 것도 다 써 있거든요. 매번 이렇게 표가 우드는 뭐고 아이언은 어떻고 여자체와 남자체의 로프트, 라이, 길이 다 있는데 요것도 제가 어떻게 깜빡 보냈는데 여기는 또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